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보내주신 조한범 박사님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사건 배경,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의도, 그 빅픽처라는 거요. 이게 뭔지 좀 더 깊게 파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뉴스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좀 복잡한 속사정들이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왜 하필 지금이냐? 이 공격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란 핵 프로그램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2015년에 JCPOA, 이란 핵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파기하면서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계속 높여왔고요. 맞아요. 공격 직전에는 그 농축도가 60%까지 올라갔다고 분석도 있죠. 이게 핵무기급인 9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치네요. 60%면 정말 높은 건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핵물질을 확보하는 거랑 실제 핵무기를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조 박사님 분석처럼 이란이 핵실험을 했다거나 그런 증거는 아직 없고요. 기폭장치 개발 이것도 완성이 됐는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단계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핵문턱 국가다 이런 말은 많지만 진짜 무기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탄즈나 포로도 같은 핵심 지하시설들이 공격을 당했어요. 특히 미국이 썼다는 폭탄, GBU-57,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초강력 폭탄이죠. 지하 60m를 뚫고 들어가는 걸 한 곳에 2발씩이나 썼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작정하고 때린 것 같은데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요. 네, 그 공격의 강도나 방식을 보면 단순하게 핵개달만 막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분석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1948년 건국 이후로 계속 생존 위협에 시달려 왔으니까요. 특히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때 그때 정말 기습 공격으로 나라가 없어질 뻔했던 그 경험,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다고 하죠. 네. 그래서 핵무기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근데 이란이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제거를 외치면서 핵 개발에 다가서니까요. 이게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이라크나 시리아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던 걸 보면 이스라엘한테는 이번 공격도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순위파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이걸 지지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도 자료에서는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동기는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의 빅픽처. 이게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이 빅픽처라는 게 단순히 이란 핵을 막는 걸 넘어서는 좀 더 큰 그림이라는 거죠. 더 큰 그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목표는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를 확실하게 만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었고요. UAE나 바레인 등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장시키려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란이 시아파 맹주로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또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까지 이들을 다 묶어서 소위 저항의 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이 분명하니까요. 정확합니다. 트럼프 구상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 정권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교체하는 것. 이게 중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열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공격 시점도 중요해지는 거군요. 당시 미국 D&I 국장은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 활동 재개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증언했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도 공격을 강행했다는 건 이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같은 걸로 이미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이란 정권에 그냥 결정타를 날릴 기회다. 이렇게 봤다는 해석이군요. 야, 이거 참 대담한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절박한 안보적 필요,
그리고 중동 전체 판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전략적 이해관계,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졌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핵물지로 확보할 그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공격에 충분한 명분이 됐다는 점이군요. 그렇죠. 그 가능성 자체가 양측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된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이란 핵시설 공격이라는 게 단순히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생존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중동 질서를 새로 짜려는 미국의 큰 그림, 이 두 가지가 맞물린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표면적인 이유 너머에 더 깊은 정치적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강력한 군사적 해법이 정말 의도한 대로 중동 지역에 어떤 지속 가능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니면 오히려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그런 역사적 갈등이나 지정학적 야심, 이런 것들을 더 자극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